나올지 모르겠는데 딸이 일단 친엄마하고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헤어져요. 네네. 틀어져가지고 딸이 바로 가버립니다. 가는데 엄마가 부지런히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그 자기 딸을 그 차에 거의 강제로 태우다시피 해서 태워요. 예. 그런 과정이 CCTV 경찰에 그 포착한 게 나오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이 엄마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친모가 이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가 나오는데 또 이 부부간의 어떤 진술을 보면 혐의를 인정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좀 의견이 엇갈린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경찰의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범행 사실에 대해서 유기하거나 살인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일치를 합니다. 하지만 범행, 공모의 정도라든지 시점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보면 가볍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면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진술의 일관성이 누가 더 있느냐, 그리고 나와 있던 증거와 누가 일치하느냐를 따져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마 대질신문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질신문 그동안에 조사 과정에서 봤을 때는 서로 어떻게 진술이 다른지 다 나왔고 대질조사에서 이제 확인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어제 의붓 아버지가 이제 구속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내의 형량을 좀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본인들 사이에서 난 아이는 정말 소중했나 봅니다.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 김 씨가 이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거 당연히 범죄 혐의가 워낙 중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야 사실 그건 별로 대중들도 궁금해하지 않을 정도로 영장 발부는 확실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구속된 이후에서 경찰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진실대로 털어놓을 테니까 나는 이제 제대로 처벌을 하고 아내 형량은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당시 이 의붓딸을 살해했던 그 현장, 그 차 안에 있었던 이 둘 사이의 아들, 13개월짜리 아들을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범행에 소극적에 가담했으니 나는 중하게 처벌하고 아내는 형량을 좀 낮춰달라. 근데 참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은 본인의 의붓딸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의 아이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예. 지금 또 하나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친모의 이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의붓 아버지가 이제 의붓 딸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친모가 오히려 이런 이제 소송을 하거나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친모가 친부에게 항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그렇죠. 친모의 행동이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한테 계속적으로 어떤 음란한 신체 사진이라든지 자신 사진 보내고 또 딸한테도 보내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 딸 같은 경우는 이 채팅방에서 나가버리고 또 나가면 다시 불러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에서 아마 이 어머니가 친모가 자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걸로 보입니다. 보니까 둘이 이제 신체적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남편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전 남편인 그 딸의 친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딸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있느냐, 왜 예전에 의붓 아버지하고 자꾸 이런 문자를 아니면 사진을 교환하고 있느냐라고 교육 잘 시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친아버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제가 설명했는데 의붓 아버지가 음란 사진을 보냈으면 의붓 아버지 자기의 남편에 가서 따지고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사자인 의붓 아버지가 아니라 전 남편이었던 친부에게 딸의 이제 친부에게 다가가서 항의를 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범죄 행동에서 많이 그러니까 차용되는 것이 진화 심리학의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아 살해 같은 형태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남편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아를 죽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행복, 새로운 자존감,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서 유전적인 걸 포기하는 경우가 인간사회에서는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영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자기는 일촌입니다. 그래서 그 촌수를 가지고 사실 진화심리학에서 설명을 하는데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범죄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친모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울타리라고 할까? 이걸 좀 지키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좀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이제 좁혀지고 가고 있는 건데. 자, 그리고 의붓 아버지와 관련된 조사가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의붓 딸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 아버지가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의붓 아버지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살인하고 사체 유기한 거 이거 다 인정합니다. 범행 동기 관련돼서도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어떤 보복적 개념으로 살해할 걸 마음 먹었다 하는 것까지 살해 동기까지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다만 하나 본인이 그 강간미수 관련돼서 그거는 맞지 않다. 의붓딸하고 성적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이거 증말하면 합의된 어떤 그 성적 접촉이다 하는 거를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분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강간죄에 처벌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피해 여학생이 12살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살 미만의 이 아이와 어떤 합의가 있었어도 성관계를 가지면 그거는 의제 강간죄를 의유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자기가 이제 범행을 인정한 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피해자는 이미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는 합의된 성적 접촉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걸 어떻게 구중을 하느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걱정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포경찰서에서 이 성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을 할 때 경찰이 1대1로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아동보호센터에 상담사도 불러다 놓고요. 국선 변호인 불러다 놓고요. 그 미성년자 성 관련 범죄는 꼭 피해자 조사할 때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진술하는 내용을 진술 분석관이 앉아갖고 보면서 미성년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진술 분석관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성폭행을 당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그 근거 자료만 가지고도 아버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모는 이제 살해와 관련해서 공무원 정황에 대해서 이제 시인을 했고요. 또 의붓 아버지는 이 살해 유기뿐만 아니라 지금 의붓 딸에 대한 성폭행도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갑니다.